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발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발을 보다 보니까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 발 속에도 반사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는 다 전두동 머리라고 그래요, 이쪽에는. 여기는 이제 생식기 쪽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발 뒤꿈치 쪽에는. 발가락이 왜 5개가 붙어 있고, 왜 엄지발가락은 왜 굵고, 새끼발가락은 왜 가늘을까?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건강한 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발도 점검을 해보고 잘 가꿔야지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굉장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를 발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건강한 발이라는 거는요, 봤을 때 각질이 없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만졌을 때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발에서요, 굉장한 핵심 포인트가요,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모든 신발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이 용천자리에 중점을 두거든요. 근데 신발을 신었을 때요, 발에서 힘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곳은요, 엄지발가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굵은 이유가 있어요.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발톱이 정상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발톱이 두꺼워진다. 그러면 이상 신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에서 보면은 각질이 꼭 생기는 곳에 생겨요,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끼발가락의 바깥쪽에 각질이 생기죠. 그리고 엄지발가락의 이 측면에 각질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의 여기 사이에, 여기가 갑상선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각질이 생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기는 곳이 어디냐면 이 뒤꿈치예요. 이 뒤꿈치에 각질이 생기게 되면 이게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면 두꺼워지면서 이거 막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갈라지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체중이 분산이 되지 않아서 각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깨끗한 발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먼저는 따뜻하게 열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발에. 그래서 어느 의사든 나가서 걸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걸으라고 그러냐면 걷게 되면 펌핑을 해서 피가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피는 따뜻한 피를 밑으로 내려보내겠죠? 그리고 다시 교환해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습관적으로 하는 이게 뭐냐면 걸음을 11자 구행을 못 걷고 있어요. 어떤 걸음을 걷고 있냐면 8자 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발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쏠리게 돼 있냐면 엄지발가락 쪽으로 오지 않고요, 새끼발가락 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새끼발가락이 정상적으로 돼 있지 않을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새끼발가락이라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서 발의 각도가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발이 어느 쪽이 닳게 되냐면 바깥쪽이 신발이 닳아요. 바깥쪽이 닳은 이유가 잘못된 보행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가락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벌어질 때는 어떨 때 벌어지게 돼 있냐면 손하고 발하고는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주먹을 쥐면 세 마디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마디 있죠. 이 발에서도 이 마디가 있어요, 여기가. 근데 이 마디가 높은 신발이라든가 통굽이라든가 좁은 신발을 신다 보면 여기 있는 꺾여지는 부분이 꺾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발뼈가 내려와서 여기를 짓누르죠, 이 부분이. 짓누르게 되다 보면은 이 발가락이 오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발가락을 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장식이. 근데 그렇게 신다 보면 발도 굉장히 통증이 있고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발가락이 벌어졌을 때는 내 발에 비해서 조금 넓은 신발. 근데 발에 비해서 넓은 신발이 아니라 다 좁은 신발을 신다 보니까 이 발이 다 이렇게 오그라들죠. 오그라들다 보면은 우리 걸음걸이가 띠뚱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이쪽에 있는 여기 무지해반이라고 그러죠. 이 발이 이쪽으로 옮겨갔을 때 여기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심은 어느 쪽으로 돌아가냐면 새끼발가락 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중심축이. 그래서 바깥쪽이 닳게 되면서 어느 쪽에 압이 많이 가냐면 여기가 이제 어깨라는 부분이에요. 목, 그 다음에 여기가 팔꿈치예요, 이 자리가. 그리고 여기는 무릎이에요. 이쪽에 반사구를 옮겨가서 여기를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런 발은 우리가 7200개의 신경덩어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를 누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자극을 받아서 눌러야 되냐면 여기 대장자리를 자극을 받아야 돼요, 우리 걸음을 걸을 때. 그러니까 3스텝은 뭐냐면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앞쪽부터 이렇게 걷는 사람 없어요. 뒤꿈치가 탕 치면서 앞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걷게끔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어디를 자극을 받아야 되냐면 여기 대장자리를 자극을 받아서 여기를 거쳐서 이쪽에 큰 뼈를 통해서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가락은 벌어져야 돼, 이렇게. 벌어지고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되고 펴져야 돼요, 이 발가락이. 그래야지만 이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발은 신었을 때 내 발보다는 거의 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넓었을 때 이 발가락이 움직이는 폭이 좀 넓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잡거나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발가락은 굳이 그런 역할보다는 우리가 보통 발은 걸음을 걸었을 때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매스컴에서 보면 맨땅요법, 맨발로 걷기라든지 아니면 발가락으로 이제 물건을 잡는 거 이런 거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발가락이 노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발가락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발가락도 거의 대부분이 다 고개가 숙여져 있어요. 이렇게 발끝이. 그래서 이 발톱이요. 이 앞에 첫 번째 여기 안에 이런 부분들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굳은 살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무거우신 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발에서는 전두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머리 쪽. 그래서 이 발가락은 슬립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등산화라든지 골프화는 두꺼운 양말을 신잖아요. 근데 두꺼운 양말을 신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슬립 현상 때문에 밑으로 앞으로 처지기 때문에 발톱이 멍이 들거나 까지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평지만 걷는 게 아니에요. 오르막 내리막을 걸으면서 이 발이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발가락이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요 등이 굽어요. 대체적으로 발가락이 펴져야 등도 펴져요. 그래서 등이 약간 굽어진 분들을 보시면 발가락이 거의 다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발가락이 반듯하게 펴져야지 등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발가락을 필 수 있는 방법은요. 걸음을 걷때 발가락이 자유로운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 발가락이 많이 부드럽고 또 하나는 내가 많이 걷지는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집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골 마사지라는 거예요. 내가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을 이런 상황에는요. 발가락을 계속해서 내가 주물러 주는 거야. 이렇게 벌려도 주고. 이게 운동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발가락이 벌어지고 또 머리가 굉장히 가볍고 시원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